월 매출 2천만 원. 그런데 왜 포기할까요? 카페 창업을 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높은 매출, 예를 들면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일 텐데요. 드디어 성공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도 매장을 접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폐업을 고민할까요? 사실 많은 1인 자영업자들이 매출과 실제 수익을 혼동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월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수익은 남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산 문제가 있었던 매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같은 매출임에도 순수익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좀 있는 매장이어서 권리금을 꽤 주고 인수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주문과 100명이 넘는 손님이 다녀가고 월 매출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창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이 매출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담을 이어가다 보니 바로 수익 관리와 정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출과 실질적인 수익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매출은 높지만 그에 따른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카페의 운영비는 단순히 원재료비만이 아닙니다. 임대료, 전기 수도요금, 마케팅 비용, 장비 리스 비용, 카드 수수료 등 크고 작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꼼꼼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매출은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지출은 카드 대금, 임대료, 세금 등으로 나중에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질적인 수익 계산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숫자 관리에 대한 귀찮음으로 정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사장의 일이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 적자를 불러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포스 시스템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예를 들어 원재료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대충 이 정도로 넘겨버리거나 사소한 비용 등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내용이 더해지면 수익 구조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게 됩니다. 매출은 높아도 수익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고정비를 제하고 나면 수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이럴 때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달비랑 수수료가 높아서 남는 게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산은 단순히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매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푸차 카페는 월 매출 2,700만 원에 순수익이 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물론 두 분 모두 자신의 인건비는 비용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수익도 늘지 않겠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월 매출 1억 미만까지는 많이 판다고 수익이 늘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와 수익 최적화는 다른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한 수익 분석이 생존을 결정한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매출과 지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바쁜데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매달 손익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 누락이 수익을 잠식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은 꼼꼼히 계산하지만 재료비, 마케팅비, 각종 세금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비용은 누적되어 최종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 달간의 관리 소홀은 연말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되니까요. 자잘한 비용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가계부 앱이나 정산 앱을 활용해서 지출을 입력하면 월말에 총 비용이 자동으로 분류되고 합산되니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월 마감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견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월 매출 2천만 원이 나왔음에도 순수익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매출의 30-40%를 차지하고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등 기타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카페 사장님들은 자기 자신을 직원으로 계산하지 않아 수익이 남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지출 항목과 수익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월 마감은 단순한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중요한 관리 도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순수익이 늘어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교육을 받았던 사장님 중 매달 지출 내역을 기록하면서부터 수익에 변화가 생겼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출이 많은 항목 위주로 관리하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을 절감했고 매출 대비 수익률을 24%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정산을 안 했던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용 관리를 하면서 순수익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니 정말 중요한 일을 귀찮다는 핑계로 미뤘던 자신이 어이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걸 인지하고 난 후의 변화였습니다. 정산 과정을 통해 비용 절감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원재료의 원가를 낮출 방법을 찾고 고정 비용을 재협상하고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개선점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어떤 메뉴가 수익성이 높은지, 가장 많은 원가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면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카페 창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시작이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한 숫자와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매출이 아닌 수익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성장의 열쇠니까요. 정산 문제를 해결하면 단순히 매출이 높은 매장이 아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하면 자신의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시키길 권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급으로 계산하면 결코 정확한 수익 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요. 최소한 시장의 평균 시급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산정하고 이를 비용에 포함시켜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오늘의 결론은 사업의 성패는 숫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장 운영은 단순히 맛있는 커피나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를 관리하고 정산 과정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